안녕하세요, 여러분. 새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내추럴리스트 모드를 얻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모드는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다양한 생물종을 추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총 30종의 다양한 생물과 아이템, 드롭, 유용한 추가 아이템, 장식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세계의 생동감을 더해주기 위한 거죠. 이 몹들은 다양한 상호작용과 이스터에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이드에서 모두 살펴볼 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 모드를 어떻게 얻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나추럴리스트 리테로 이동할 거예요. 알겠죠? 3마리의 동물을 추가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변형을 제외하고 30마리의 동물이 있어요. 즉, 나비나 새처럼 각 몹은 여러 변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파일로 가서 모드 로더를 선택하고 포지를 선택하고 1번 21 버전을 선택한 다음 3개의 버튼을 눌러 파일을 얻으면 됩니다. 이 파일을 넌 마인크래프트 폴더와 모ds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저는 이미 가지고 있고 릴레이션스 섹션으로 가서 릴레이션스를 검색하고 개코립도 찾아서 다운로드 하세요. 모드는 어디에 저장하나요? 윈도우스 키와 RK를 같이 누르고 앱 다타를 입력하고 OK를 누른 다음 로아밍으로 가서 던 마인크래프트 폴더의 모ds 폴더에 저장하면 됩니다. 바로 이 폴더예요. 자, 이제 이 모험을 시작하고 모드를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내추럴리스트 모드에서 새들을 어떻게 찾고 길들일 수 있을까요? 모드 내에는 다양한 종류의 새들이 있습니다. 카디날리는 붉은빛을 띠고 블루제이는 훨씬 더 푸른빛이 도는 새입니다. 사실 이 새는 많이 닮았어요. 평범한 이야기의 모르데카이를요. 그리고 로빈, 마지막으로 카나리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동 면에서는 이들은 목적 없이 날아다니며 근처에 잎이 있는 블록으로 날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플레이어가 씨앗을 들고 있지 않으면 보통 도망치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지금 제 손에 씨앗이 있어서 모두 저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씨앗을 먹이면 됩니다. 새들은 월드 전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꽤 흔합니다. 당연히 이런 넓은 지역이나 숲과 같은 곳에서 찾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볼륨을 꽤 크게 하세요. 소리가 크거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길들이면 새를 안 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죠? 예를 들어 이 새를 잡아서 길들이면 물론 성공한다면 말이죠. 적이 있네요. 이제 안 칠 수 있고 안 되면 따라올 거예요. 알겠죠? 나를 따라다니는 이 녀석. 나를 따라다니는 새가 있는데 그게 내 거예요. 알겠죠? 보세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론적으로 새들은 서로 먹이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즉 아기 새들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새들은 번식할 수 없어요. 좋아. 어떻게 나비를 찾을 수 있을까? 자, 내추럴리스트에서 나비들은 생물군계 카테고리로 스폰돼. 알겠지? 숲과 평원, 알겠지? 보다시피 다양한 종류가 있어. 이들은 수동적이고 기본적으로 상호작용할 식물이나 꽃을 찾아다니는 거야. 변종이 5개 정도 있어. 알겠지? 보다시피 파란색, 주황색, 흰색, 그리고 이 더 푸른색이 있어. 노란색도 있을 거라 생각해. 알겠지?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못 봤어. 어느 것도 더 희귀하진 않아. 그냥 나타나고 그게 다야. 또한 애벌레라는 작은 형태로 변할 수 있어. 성장에 1200초, 즉 20분이 걸리고 나비들 사이 번식의 결과로도 나타나. 기본적으로 나비는 꽃가루를 운반하고 꽃가루 입자를 생성할 수 있어. 여기 꽃을 놓으면 그렇게 할 거라 생각해. 알겠지? 꽃가루를 모을 수 있고 꽃가루를 가지면 근처 작물 블록을 찾아갈 거예요. 알겠죠? 작물들의 성장을 벌처럼 조금 가속화할 수 있어. 봐, 이건 꽃가루를 뿌렸어. 봐, 이건 꽃가루가 있어. 알겠죠? 보이시죠? 이제 작물이 있다면 수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비는 어떻게 번식시킬까요? 기본적으로 나비들은 플레이어가 꽃을 들고 있으면 따라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꽃으로 서로 짝짓기 하고 애벌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벌레가 준비되면 블록 위로 올라갈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어요. 알겠죠? 번데기는 게임 내 하루 정도 지나면 나비로 변해요. 알겠죠? 그러니 이걸 발견하면 부수지 마세요. 이건 코코아가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요. 내추럴리스트에서 어떻게 곤충망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나요?
벌레망이죠. 기본적으로 대나무 3개와 실 3개로 만들고 나비를 클릭하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이 나비 보시다시피 제가 잡았어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그 색상도 함께 잡아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이런 색상이 안 보이고 모두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우클릭하면 다시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비들을 문제없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프레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수집하거나 그냥 풀어주고 싶을 때. 알겠죠? 안에서 작물과 꽃 근처에서 작물을 수분시키기 위해서요. 이건 마인크래프트의 일반 벌들보다 훨씬 실용적인 이동 방법이에요. 좋아, 어떻게 사슴을 찾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슴은 숲 생물 군계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벚꽃 생물 군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플레이어가 다가가서 쭈그려 앉지 않으면 사슴은 도망칠 거예요. 알겠죠? 반면에 제가 몸을 숙이면 보시다시피 달리기를 멈춥니다. 또한 그들이 그리즐리 곰을 피해 도망간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죠? 이 녀석을 여기 두면 보시다시피 도망가지만 그리즐리 곰은 눈이 빨개지죠. 알겠죠? 저기서 곰이 사슴들을 쫓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점도 염두에 두세요. 사슴의 공포를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선 풀을 먹이는 것입니다. 알겠죠? 물론 악어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면 말이죠. 세상의 사슴은 모두가 먹어치우네요. 우리가 그들에게 풀을 줄 수 있어요. 아,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이거예요. 이론상 풀을 먹일 수 있어요.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그냥 양처럼 풀을 뜯게 하면 돼요. 알겠죠? 게다가 사슴이 공격받으면 공포에 질려 주변의 다른 사슴들도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기 사슴은 더 자주 풀을 뜯고 그러면서 성장에 약간의 도움을 받아요. 그럼 제가 찾던 사슴 번식법은 뭘까요? 사과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사과로 먹이면 이렇게 작은 새끼를 낳게 할 수 있어요. 이 작은 새끼는 자라는데 1200초, 즉 게임 시간으로 20분이 걸립니다.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사슴고기랑 뿔을 구할 수 있지? 기본적으로 사슴을 물리치면 사슴고기와 뿔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사슴을 잡아 물리치면 이 아이템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뿔은 0개에서 1개까지 얻을 수 있고 가죽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내가 보기엔 대부분 아무것도 안 나올 거야. 알겠지? 사실 아직 하나도 못 얻었어. 엄청 희귀한 건지 모르겠네. 그런 것 같아. 알겠지? 그리고 사슴고기는 요리에 쓰이는데 포만감 4.5의 아주 강력한 음식을 만들 수 있어. 알겠지? 하지만 그 뿔은 속도 물약을 만드는 데 쓰이는데 속도 2처럼 더 강력하지만 약점 효과가 있어요. 지금은 그 기능이 안 보이는데 아마 제가 맞는 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물약들처럼 작동할 거예요. 알겠죠? 말했듯이 뿔을 안 주네요. 버전 때문인지. 어쨌든 뿔을 못 얻는다면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현실처럼 그냥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이 농장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사과로 먹이고 하면 돼요. 더 할 말은 없네요. 이상입니다. 좋아요. 어떻게 그리즐리 곰을 찾고 어떻게 번식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그리즐리 곰은 숲과 타이가 생물 군계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무리를 지어 다니죠. 그들은 중립적이지만 플레이어가 그들의 새끼들에게 가까이 가면 공격적이 됩니다. 자, 여기 새끼 곰이 있네요. 그리고 도발을 받으면 공격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도 곰이 나를 쫓아올 거예요.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어요. 이런. 또한 한 마리를 공격하면 주변의 다른 곰들도 공격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유인하고 먹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번식시키려면 연어가 필요해요. 알겠죠? 연어, 대구, 이런 물고기들이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녀석을 더 빨리 자라게 할 수 있고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 물고기를 주면 됩니다. 효과는 점점 줄어들지만 이렇게 하면 문제없이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냄새를 맡기 시작해요. 보시다시피 정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냥 이렇게 간단해요. 우리도 털을 깎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털을 얻기 위해서요. 우클릭하면 얻을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털이에요.
작은 곰은 털을 깎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볼게요. 아니요, 안 되네요. 곰이 깨어있을 때 털을 깎으면 화나서 공격해요. 그래서 털로 기본적으로 곰인형을 실과 양모로 만들기 꽤 쉬워요. 이렇게 곰인형이 생겼어요. 장식용이라 안아도 소리가 안 나지만 그리즐리는 환경과 상호작용해요. 예를 들어 다 자란 달콤한 열매가 있으면 지금 가져와서 키워볼게요. 보세요. 보시다시피 우선 베리가 땅에 떨어지면 그걸 주워요. 알겠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걸 먹어요. 정말 멋진 애니메이션이죠. 그리고 근처에 벌이 있으면 냄새도 맡을 거예요. 알겠죠? 음식을 훔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또 캠프파이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것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사슴과 물고기에게는 공격적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생물이 입에 음식을 물고 있으면 플레이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반딧불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반딧불이는 빛 레벨이 8 이하인 지역에서 작은 무리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수동적이고 밤이나 어두운 곳에 나타나니까 밤으로 설정해 볼게요. 시간 설정 자정. 알겠죠? 이론적으로는 빛을 내야 합니다. 저기 있네요. 그리고 무작위 간격으로 빛날 수 있어요. 낮이 되면 숨을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자, 이제 낮이고 보시다시피 풀이나 어딘가에 숨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디스폰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풀에 도착하면 아무리 풀을 다시 부셔도 나타나지 않아요. 즉, 몹이 사라진 거죠. 기본적으로 낮에 풀이나 다른 것을 찾지 못하면 30초 안에 입자와 함께 디스폰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려면 병 안에 넣을 수 있는데 이 모드에서는 병이 없는 것 같네요. 알겠죠? 하지만 이름표를 사용해서 사라지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유일하게 명확한 해결책이에요. 또한 글로우 구프가 있어요. 알겠죠? 이건 반딧불이가 죽을 때 드롭하는 아이템으로 0개에서 1개까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반딧불이는 생명력이 3이라 꽤 쉽게 잡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유용해요. 분명히 한 칸에 최대 3개까지 배치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이건 조명 역할을 해요. 꽤 특이한 조명이죠? 아, 그렇군요. 충전이 유지되지 않아서요.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보이게 충전이 유지되지만 서바이벌 모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결국 사라지고 스펙트럴 화살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양의 글로우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횃불처럼 빛의 광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글로베리를 요리해서도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반딧불이를 사냥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방법일 거예요. 죽여야 하는 반딧불이 수를 생각하면요. 그러니 스펙트럴 화살이 필요하다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참고하세요. 좋아. 어떻게 달팽이를 찾을 수 있을까? 달팽이. 기본적으로 이들은 많은 생물 군계에 나타나고 천천히 움직이며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껍질 안에 숨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수직 표면을 오를 수 있고 빈 양동이로 담아서 양동이 안에, 정확히 말하면 양동이 안에 달팽이를 넣을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교배와 염색이 가능해. 직접 염색할 수 있는지 염료를 가져와 볼게. 정말 그렇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달팽이를 키우려면 비트루트가 필요해. 이 개념은 꽤 흥미롭네. 보시다시피 하나는 비트루트, 다른 하나도 비트루트를 주면 일반 껍질을 가진 달팽이가 나오는 것 같아. 아, 봐, 달팽이 알을 낳았어. 이제 여기 있네. 중요한 건 달팽이가 껍질을 떨어뜨릴 수 있고 이걸로 쉘스톤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쉘스톤으로 모드 내에서 온갖 장식 요소를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즉, 건축 모드 안의 모든 아이템들은 달팽이에서 나오는데 이것들은 칼사이트와 섞어서 얻을 수 있어요. 칼사이트도 꽤 복잡한 요소죠. 으깨지 않으려면 봐봐, 이제 막 자랐어. 으깨지 않으려면 봐봐, 저기 수직으로 올라갔어. 멋지다. 올라가는데 5분 걸리고. 이론적으로는 으깰 수 있지만 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아, 봐. 이제 앉아 있고 이제 다쳤어요. 그렇죠? 널 보면 숨어버리지만 난 그렇게 세게 누르진 않아요. 그렇죠? 으깨지 않게 하려면 플레이어가 달팽이 위로 점프하면 달팽이가 죽을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건 깃털나카 부츠를 싱거나 달팽이에게 적절한 이름을 붙여서 방지할 수 있어요. 또한 양동이로 담아 다시 놓은 달팽이는 사라지지 않아요. 알겠죠? 이것도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달팽이에 관한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 세 종류의 뱀이 있고
오늘은 생물 군계와 도구로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추럴리스트에서는 뱀이 여러 생물 군계에 나타나고 그 행동은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상황에 따라요. 먼저 숫뱀이 있는데 중립적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공격할 거예요. 알겠죠? 어라? 근데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한번 때려 볼게요. 저기 있어요. 이제 공격하네요. 보이죠? 그 다음으로는 사막뱀, 방울뱀이 있어요. 꼬리를 흔들어 경고하고 너무 가까이 가면 공격해요. 경고를 무시하면 항상 그래요. 마지막으로 산호뱀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때리면 맞기도 하고 독에 중독될 거예요. 알겠죠? 자, 저기 있어요. 저기서 볼 수 있어요. 이것들도 저를 중독시킨 것 같네요. 그쵸? 이 뱀들은 먹이를 줄 수도 길들일 수도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드롭이 없어. 알겠지? 그들이 가능성이 있다는 건 사실이야. 뱃속에 뭔가 있어. 알겠지? 동물을 삼키고 그 동물 배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이론적으로 다른 건 안 줘. 그렇지? 게임 내에는 기본적으로 소화된 콘텐츠라는 메커니즘이 있어. 뱀들은 예를 들어 토끼발, 슬라임볼, 깃털, 생달고기 같은 걸 뱃속에 가지고 스폰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그들을 죽이면 그걸 얻을 수 있어. 사실 어떤 뱀이 배가 부른지 구별하기가 꽤 어려워. 이건 확실히 배가 부른 것 같아. 저기 있네. 다들 다가오고 있어. 그렇지? 다들 닭 때문에 오는 거야. 응? 흥미롭네. 봤지? 그렇지? 닭이 사라지고 다른 놈이 가져갔어. 지금 배가 부른 건 난 사실 하나도 못 보겠어. 봐, 여기 두 마리가 나타났어. 아, 아니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위인 것 같아. 그렇게 시각적인 건 아닌 것 같아. 하지만 한꺼번에 많이 죽인다면, 자, 어쩌면 시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 응? 그냥 배가 부른 것들은 아무것도 안 줘. 그럴 수 있지. 응? 충분히 가능해. 그래서 뭐 이제 알았네. 이건 배가 부른데 한번 볼까? 투쿠. 제발 투쿠. 닭을 지금 놓쳤어. 그렇지. 응, 맞아. 자, 이게 다야. 이게 게임 메커니즘이야. 좋아. 여기 도마뱀들이 있어요. 나중에 나올 버전들에서는 좀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수염 도마뱀 같은 사막 타입이 있어요. 사반에는 도마뱀 부치, 숲에는 도롱뇽, 정글에는 이구아나가 있어요. 지금은 1.20.1용으로 이 타입만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녀석들은 꼬리를 먹이로 떨어뜨려요. 알겠죠? 이 꼬리는 요리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배고파질 거예요. 그리고 꼬리는 맞았을 때 보통 떨어뜨리는 아이템이에요. 도마뱀을 살려두면 꼬리가 다시 자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특징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몹은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거미 눈으로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저기 있네요. 보시다시피 거미 눈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안 칠 수도 있고 그래요. 다른 한 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서로 번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좋아, 어떻게 거북이를 길들이고 번식시킬 수 있을까? 방금 공격당한 것처럼 보이네. 육지 거북이는 가장 뛰어난 몹 중 하나로 생물 군계별 변형과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어. 알겠지? 정글에선 검은색, 사막에선 갈색, 늪지대에선 초록색이야. 나에게 변형이 보이지 않는 건 내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서인지 모르겠어. 정글을 찾아볼게. 생물 군계, 정글. 아마 내가 해당 생물 군계에서 소환하지 않아서 변형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이제 다른지 볼까? 아, 그렇네. 아, 도마뱀도 똑같이 적용되겠지, 맞지? 이건 이제 개코가 되어야 해. 아, 정말 그렇네. 정말 그렇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는 거였어? 오케이. 자, 저기 거북이들이 있고 플레이어가 가까이 오면 숨어. 알겠지? 하지만 시프트 키를 누르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서바이벌 모드로 바꿀게. 봐, 보이지? 숨어 있다가 제가 시프트를 누르거나 몸을 숙이면 다시 나타납니다. 저기 있네요. 민들레로 길들일 수 있어요. 이 음식으로요. 알겠죠? 이걸로 완벽하게 길들일 수 있어요. 주황색 버섯, 선인장, 대나무로도 가능해요. 그리고 키우다 보면 여기서 보듯이 알을 낳을 장소를 찾게 됩니다. 알을요? 알겠죠? 땅을 파요. 실수로 애니메이션이 멈춘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지역을 파고 저기 있네요. 계속 파고 파고 파서 거기에 알을 낳는 거예요. 알겠죠?
이 알들이 자라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걸 깰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마인크래프트의 일반 거북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깨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닌가? 알겠죠?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니요. 깰 수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 있네요. 알겠죠? 최대 4개까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해 보이는데 깰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안 되네요. 깰 수 없어요. 좋아. 어떻게 악어를 찾고 알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악어는 기본적으로 맹그로브와 일반 늪지대에서 나타납니다. 물과 육지에서 이동하며 알과 관련해 강한 공격성을 보입니다. 알에 접근하는 존재를 공격한다라는 점이죠. 악어 알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주 하얗습니다. 알에 가까이 가면 악어가 공격하러 올 거예요. 지금 거북이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걸 보이시나요? 그건 제가 알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전에는 거북이를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이 있는 구역은 꽤 위험한 구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악어를 번식시킬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고기든 심지어 부시미트도 가능합니다. 자, 생소고기를 시도해 볼게요. 그리고 역시 생소고기가 있네요. 보이죠? 이걸로 악어를 먹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하면 악어들이 번식하고 알을 낳을 장소를 찾을 거예요. 중요한 점은 이 몹들을 물리치면 가죽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전에 따라 아무것도 드롭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알겠죠? 정말 간단하죠. 좋아. 어떻게 베스랑 메기를 잡아서 요리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나추럴리스트 마인크래프트에는 행동과 유용성을 가진 물고기들이 있어. 기본적으로 가장 흔한 베스가 있는데 늪지, 맹그로브 습지, 강에서 생성되고 양동이로 잡을 수 있어. 죽으면 베스를 드롭하고 요리해서 먹으면 포화도 삶을 채워주는 좋은 음식이 돼. 그리고 메기도 있어. 알겠지? 이건 훨씬 더 큰 물고기야. 둘이 같은 체력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어. 메기가 체력이 더 많고 내가 보기엔 베스를 공격하는 것 같아. 이것도 양동이에 담아 모을 수 있어. 죽으면 메기를 드롭해. 아, 메기가 베스를 공격한다는 거야. 미안. 말이 꼬였네. 메기는 기본적으로 먹으면 포화도가 4.5. 정말 배부르게 해주지. 메기가 다른 작은 물고기들도 잡는다는 점도 중요해. 알겠지? 이론적으로는 베스 같은 물고기 말고도 더 있어. 그래서 이게 나추럴리스트에서 물고기가 작동하는 방식이야. 조화, 어떻게 잠자리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내추럴리스트의 잠자리는 늪지대 생물 군계에 나타나고 보시다시피 색깔 변이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용도가 있는데 잠자리에게 합창 열매를 먹이면요. 여기서 합창 열매를 가져와 볼게요. 보시다시피 효과가 나타나서 트림을 하고 드래곤 브레스 입자를 방출해요. 이제 유리병을 가져오면요. 알겠죠? 이 트림을 모으려고 하면 용의 숨결을 꽤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보통 이 아이템을 얻기가 꽤 어렵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이 방법은 정말 좋아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자, 어떻게 내추럴리스트에서 색깔별로 개구리 유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개구리가 잠자리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가 잠자리를 먹으면 이 새로운 종류의 유리를 얻게 됩니다. 별다른 것은 없어요. 보세요. 저기 있네요. 그렇죠? 유리의 색은 개구리가 먹은 잠자리의 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초록색이면 초록색 유리가 나옵니다. 그게 다예요. 조화, 어떻게 오리를 찾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계란과 고기를 위해서요. 기본적으로 내추럴리스트의 오리들은 딱 전 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없어요. 훨씬 더 흥미롭고 멋진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육지와 물 위를 모두 이동해요. 가끔씩 오리알을 낳을 거예요. 알겠죠? 일반 닭처럼 알을 던지면 작은 병아리가 나올 확률이 조금 있어요. 알겠죠? 오리 새끼는 1200초, 즉 20분 정도 자라는데 시간이 걸려요. 요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처치하면 포화도가 3.5 정도로 꽤 좋은 수치예요. 제거했을 때 생오리고기를 얻을 확률이 있고 보시다시피 매우 빠르며 깃털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려면 물고기나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를 사용하면 돼요. 좋아요. 어떻게 멧돼지를 번식 도망 등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멧돼지는 사반에서 무리를 지어 스폰되며 중립적이고 도발하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 빠르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체력을 절반으로 낮춰볼게요. 알겠죠?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 멧돼지가 빠르게 도망가야 합니다. 저기 봐요. 체력이 절반이 되니 도망가고 있어요. 멧돼지는 당근으로 먹일 수 있어요. 알겠죠? 당근을 주면 한 바퀴 돌아요. 방금 한 바퀴 돌았나요?
자, 먹이를 주면 백플립을 하는데 백플립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한번 볼게요. 모르겠네요.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은 보기 힘든데 우연이었는지. 우연이었네요. 알겠어요. 멧돼지는 당근, 감자, 비트로 먹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처치하면 돼지고기 1, 3조각을 드롭합니다. 멧돼지가 번개를 맞으면 변신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번개 소환 명령어를 입력할게요. 펌박. 보시다시피 조글린으로 변했어요. 정말 간단하죠. 게다가 조글린은 다른 멧돼지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을 공격하네요. 맞아요. 잊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공격해요. 죄송합니다. 모두 죽이기 전에 처치해야겠어요. 정말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좋아요. 어떻게 얼룩말을 길들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얼룩말은 사반에서 생성되고 말처럼 행동하지만 말보다 기본 속도가 더 빠르고 점프력은 더 낮으며 물속에서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얼룩말을 탈 수 있어요. 그리고 얼룩말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도망갈 거예요. 알겠죠? 몸을 숙이지 않고 다가가면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길들이는 방법은 말과 매우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그냥 올라타면 돼요. 하지만 말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알겠죠? 게다가 얘가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게 좀 더 어려워요. 황금 사과를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더 쉽게 길들이기 위해서요. 얼룩말의 장점 중 하나는 이 얼룩말을 길들이게 해주면 황금 사과를 몇 개 줄게요. 이미 최대치네요. 얼룩말의 장점 중 하나는 상자를 장착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론적으로는 안장 내가 탈 거야. 안장 한번 보자. 와, 정말 멋져 보이네. 상자를 얼마나 장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보이지가 않네. 한번 시도해 볼게. 상자, 여기 있네. 좋아, 상자를 올릴 수 있어. 물속에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게 장점 중 하나인데 물속에서 수영을 못해도 나랑 수영하려고 할 거야. 중요한 건 가라앉아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번식은 황금 사과로 할 수 있는데 이미 길들여진 얼룩말만 가능해. 알겠지? 그게 다야. 간단하지. 좋아, 여기 코끼리들이 있어요. 자연주의자 모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사반에 물이 지어 나타나고 근처에 물이 있으면 가끔 마시려고 해요. 햇빛이 강할 때는 몸에 흙을 뿌리죠. 알겠죠? 이건 단순히 미적인 요소예요. 수동적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데 성체는 도발받거나 아기 근처에 플레이어가 다가가면 적대적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게 아기 코끼리예요. 그들은 벌을 무서워해서 벌이 근처에 있으면 도망쳐요. 드롭 아이템으로는 가죽 1세개 정도만 줍니다. 알겠죠? 번식에 관한 언급은 없지만 새끼가 있다면 먹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문제는 무엇으로 먹이를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씨앗은 확실히 아니죠. 그렇죠. 밀은 어떨까요? 밀? 아, 밀이군요. 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봐요. 밀로 할 수 있어요. 벌집을 직접 시도하려 했는데 여기서 먹이를 줄 수 있었어요. 타는 건 안 되는 것 같지만 밀로 먹이는 줄 시작하고 하트가 사라지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지만 아직 새끼는 보이지 않네요. 좋아요. 여기 기린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타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내추럴리스트에서 기린은 사반에 3~4마리씩 무리지어 나타나고 일시적으로 길들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과로 먹이를 주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일시적으로 길들여졌어요. 보시다시피 안장 없이도 직접 탈 수 있어요. 탑승은 약 30초 정도 지속되고 그 후에는 기린이 플레이어를 떨어뜨려요. 알겠죠? 플레이어가 탑승 중에 지도를 들고 있으면 지도의 범위가 50%더 넓어져요. 알겠죠? 제가 지도를 들면 봐요. 방금 기린이 저를 떨어뜨렸네요. 빈 지도를 만들면 보시다시피 이미 청크들이 있어서 전체 범위가 로드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린은 더 넓은 렌더링 거리와 공간을 제공해서 더 많은 지역을 로드해줘요. 이론적으로 시야를 한 청크 반 정도 넓혀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기린들은 건초 더미 블록으로 먹일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걸로 이론적으로 기린을 번식시킬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좋아, 여기 독수리들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독수리들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들은 사바나, 사막, 오지에 나타나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근처에 썩은 살이 있으면 내려와 주워서 30초 후에 먹어요. 썩은 살을 던져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기본적으로 저기 썩은 살이 있어요. 즉 좀비가 죽은 거죠. 내려와서 썩은 살을 주웠는데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입에 물고 있어요.
봐요, 봐요. 그리고 나서 다 먹어버려요. 썩은 살을 들고 있지 않으면 썩은 살을 드롭하는 몬스터를 공격해요. 알겠죠? 그리고 도둑질 메커니즘으로 근처 플레이어의 체력이 낮으면요. 체력이 60 미만이면 독수리가 내려와서 주로 들고 있는 아이템을 훔칠 수 있어요. 알겠죠?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점이에요. 도난당한 아이템을 되찾으려면 독수리를 죽이거나 썩은 살을 땅에 던져 그걸 선호하게 해서 입에 물고 있던 걸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게 다예요. 정말 간단하죠. 이쪽으로 가보죠. 여기 코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코뿔소는 사반에서 작은 무리로 나타납니다. 맞거나 아기 근처에 플레이어가 접근하지 않는 한 공격적이지 않아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새끼를 보호할 때는 발을 3, 4번 정도 땅에 찍는 돌진을 해요. 알겠죠? 저기 봐요. 발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엔 직선으로 돌진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제가 방어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알겠죠? 방패만 있으면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아요. 막으면 코뿔소가 3초간 기절해서 방역하거나 도망칠 수 있어요. 드롭으로는 가죽 한두 개를 주고 그게 전부예요. 자, 여기 사자가 있어요. 약간 알리익스프레스 사자 같네요. 솔직히. 아니, 사자는 괜찮아 보여요. 문제는 암사자인데 솔직히 암사자보다는 곰처럼 생겼어요. 그럼 사자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기본적으로 사바나에서 4만 5마리씩 스폰되고 사회 구조가 있어요. 알겠죠? 그건 기본적으로 성체 한 마리와 두 마리의 암컷이에요. 기본 일상은 정고나 오후엔 자고 이른 아침엔 무리지어 다니며 밤엔 성체들이 적대적이고 사냥 모드가 돼요. 코뿔소를 사냥하고 기본적으로 잠복 행동을 한다고 언급돼요. 알겠죠? 웅크리면 접근이 느리고 그 다음엔 전력 질주하고 그래요. 알겠죠? 즉 접근할 때 몸을 숙였다가 공격할 때 전력 질주하는 거예요. 사냥꾼이나 고양이처럼요. 기본적으로 밤에 사냥과 공격성이 더 심해지니 자극하지 마세요. 알겠죠? 생명력 게이지가 꽉 찬 생물이니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좋아요. 모드를 마무리하기 위해 하마를 찾는 방법과 먹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하마는 사바나와 정글에서 3마리씩 무리를 지어 나타나며 물 근처의 풀 블록에서만 생성됩니다. 게다가 연못, 물과 진흙으로 이루어진 연못에서도 하마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죠? 공격적인 행동으로는 이론적으로 보트를 공격합니다. 모르겠네요. 보세요. 이것들이 하마예요. 저기 있네요. 제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저기 있어요. 그들은 보트를 물어뜯고 공격하며 물속에 있는 플레이어도 공격합니다. 하마는 플레이어만큼 빠르게 헤엄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그렇게 빨리 도망칠 수 없어요. 수박 블록을 먹이면 번식을 해요. 알겠죠? 그럼 수박 블록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보시다시피 저기 먹이를 주고 있어요. 실제로 입을 벌리는 애니메이션이 꽤 멋져 보이네요. 그렇죠? 저기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속에만 효과가 있어. 알겠지? 먹이 주는 거. 이걸로 모드 내부의 모든 것을 다 다뤘어. 사실 이 모드는 정말 완성도 높고 멋져요. 새 아이템이 많진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제공하는 새 콘텐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사바나 지역에 새로운 몹이 많이 있어요. 사바나는 꽤 빈 생물 군계인데 이 모드가 많이 채워주긴 하지만 다른 생물 군계는 여전히 비어 있고 더 많은 몹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해요. 모드 제작자가 30마리 몹을 만든 것에 감사해야죠. 10개의 애니메이션, 30개의 모델, 정말 대단한 작업이에요. 혼자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든 상관없어요. 여전히 대단한 작업이죠. 이 놀라운 모드 축하해요. 항상 그렇듯이 설명란에 제 인공지능 무료 전자책 링크가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하고 아니면 앞으로 나올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위해 팔로우하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하이탈레 스토어에서 이틀락스 코드 사용하세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려요. 안녕히 계세요.